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하여서 활동하고 있는 이병무라고 합니다. 오늘이 7차 강연입니다. 보건성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3일에 사참위가 발표한 보건성 관련 중간조사 결과에 대해 저희가 2월 3일자로 의견 및 요청서를 보냈고, 사참위가 최근 저희에게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답변 중에 답변을 해준 거에 대해 사참위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성 관련 중간조사가 발표된 뒤로는 사참위에 대해 저희가 좋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로지 문제점만을 그것도 심각하고 황당하다라고 표현하면서 혹독하게 비판해왔던 것 같습니다. 피난전기 문제나 솔라노이드 밸브 문제에서는 거의 하지 않았던 비판을 보건성 관련해서 집중하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고 객관적으로 발표에 문제 또한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참위의 조사 결과에서 성과와 문제점을 모두 객관적으로 고려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참위는 선조위와 달리 조사 역량의 양적, 질적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사참위 자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점을 오히려 민주적인 공개와 다양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검증하고 수정 보완의 강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참위가 반드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촉구합니다.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우리가 제기한 것들을 앞으로도 책임 있게 검토하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참위가 보건성 관련해 성과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순이 있긴 하지만 내인설 계산 방식이 틀렸다라고 사실상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뤄지겠지만 CCTV 영상을 추가로 3분 복원해냈고, 여기서 선체의 횡경사 추이 전체를 구성해낸 것은 성과입니다. 그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게 확실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겠으나, 어쨌든 선체조사에 의해서 부분적으로만 공식화한 횡경사 추이를 전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강연에서 선조위에서 채택한 KBS 영상분석팀과 법영상연구소 등에서 분석한 횡경사 추이와 이번 사참위의 분석을 비교해 보게 될 것 같고, 김 교수님이 어떤 근거에서 그동안 최초의 궁수위가 나는 8시 49분 25초경 12도에서 15도 정도였다라고 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보시기에 사참위의 발표에 수긍할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바로 교수님 모시고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연이 짧게 끝날 수도 있어 준비한 발표가 있습니다. 조만간에 교수님께서도 외부 충격의 증거로서 선체 소상 부분에 대해서 다루실 텐데요. 많은 부분이 한꺼번에 다뤄짐으로써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그 일부를 미리 심도 있게 다루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첫 강연 때 이태동 선생님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강연을 보고 시간이 되면 이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모시고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참위 조사관들이나 위원들이 내인설로 결론을 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내인설로 결론을 낸다 그러면은 진양 특조위, 선조위, 지금 사참위 그게 왜 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엉뚱한 그건 일만 한 거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내인설은 아니다, 예력설 내지는 거기 고위직목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내인설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일치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한다든가 이럴 때는 내인설을 그냥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모순에 빠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건력 그런 경우.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그 내인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전문적인 어떤 지식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끌려가는
그래서 속으로는 메인 소리의 저 외부 충격 뭐 여러 가지 다른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진행되는 거는 이제 메인 소리를 주장하는 그런 끌려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아까 이병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조위에서 사참위에서 이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CCTV가 이제 약 46분 사고 직전 약 3분 정도, 3, 4분 정도에 끊겼는데 그 전에 끊겼는데 그 끊긴 부분을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아마 저 저장에 이제 DVR의 저장에 대기 중인 거 그거를 복원한 것 같아요. 거기서 그 매점에 전화선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기울어지는 거 그거를 봤습니다. 뭐 다른 것들 뭐 중요한 증거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성과는 없었지만 전화선 기울기 이거를 분석하면서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됐습니다. 전화선으로 기울기 변화가 이제 이거죠. 결과가 이겁니다. 한 49분 20초 또는 24초, 48분, 48분 24초 이때부터 약간씩 조금씩 이제 기울다가 한 48분 59초. 그러니까 거의 49분 때 뭐 여기가 끊겼는데요. 여기가 예, 끊겼는데 대략 보면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보면 한 뭐 10도가 채 안 되는 그 정도 10도가 채 안 되는 정도 갔다가 다시 약간 줄어들다가 한 6도, 7도까지 줄어들다가 다시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20도, 21도, 21도까지 49도, 30도에 21도 행경선을 이룬다. 이런 거를 이제 뭐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그 전화선 기울기라고 하는 거, 매점의 전화선 기울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CCTV 보면은 이제 12번 채널이 있습니다. 12번 채널을 보면은 그 매점이 이제 잘 보여요. 이쪽은 이제 안내 데스크입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매점을 바라본 그 영상이 CCTV 채널인데 지금 현재 시간은 이제 사고 직전이죠. 바로 이게 8시 30분 59초 CCTV 시간으로 실제 시간으로는 46분 22초 실제로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보면은 전화기가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화선이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끊긴 거예요. 8시 46분 22초 혹은 23초에서 여기서 이제 끊긴 겁니다. 근데 이제 복원을 했어요. 복원을 했는데 이게 사실 요거는 13번 채널입니다. 같은 매점인데 요거는 안내 데스크에서 이쪽을 본 거고 이거는 안내 이쪽 오른쪽에서 매점에서 오른쪽에서 이쪽 방향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거의 문 쪽이죠. 이게 매점 입구인데 매점 입구 그 천장에 매달린 CCTV가 비춘 겁니다. 이게 이제 복원된 겁니다. 바로 보면은 이 친구가 지금 그 뭐죠? 아이스케이크인가요? 그거를 이렇게 물고 이쪽으로 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딱 끊겼는데 새로 복원된 걸 보니까 지금 딱 그 장면이 거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시작되는 점은 8시 CCTV 시간으로는 30분 59초 또는 31분 00초 실제 시간으로는 8시 46분 23초부터 복원이 된 겁니다. 이 복원된 CCTV 13번 채널을 보니까 한 49분 12초 그때 이제 선회를 하는 때죠. 선회가 이제 이제 선체가 서서히 이제 기우는 그런 때인데 여기 보니까 전화선 기울기가 처음보다 약간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21초 되니까 좀 더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25초 이때쯤 되니까 좀 더 기울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28초 이렇게 이제 기울어졌습니다. 29, 30.
30초에는 이제 화면이 여기서 이제 끊깁니다. 동작이 멈춰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영상이 더는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기울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얻은 겁니다. 이렇게 얻은 건데, 이거를 보면은 우선 이제 이게 이제 전화선 기울기로 분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온 거고, 그리고 이거는 그 전에 분석했던 겁니다. CCTV 말고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량에 있는 이제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수를 해가지고 복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시가판 앞쪽에 쇠사슬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쇠사슬을 보고 그것이 기울어지는 게 보이니까 그거로 선체의 기울기를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즉 뭐 쇠사슬 기울기죠. 그 기울기가 약 한 18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18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그 후에 고치고 고쳐서 지금 한 20도쯤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이제 20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부터 이제 급격히 좀 잠시 뭐 거의 상태를 거의 유지하다가 급격히 이제 기울어지면서 약 30도 기웁니다. 이때 이제 화물들이 우당탕탕 쏟아지고 해서 거의 50도까지, 50도 이상까지 기울어진다. 이게 이제 차량 블랙박스 쇠사슬 기울기, 선체 기울기인데, 그럼 이거랑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전화선 기울기로 선체가 49분 29초에 22도 기울었다가 49분 36초, 뭐 38초로 볼 수도 있는데 49분 36초 또는 뭐 37초, 이때 이게 그때 기울기도 22도. 사실 그 전에 18도라고 그랬었는데 여기 있죠. 18도면은 18도가 여기 있던 게 지금 22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동안 그 후 뭐 어떻게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22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18도 그 전에 얘기하던 대로 18도라고 그러면은 더 웃기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22도라고 하니까 어떤 얘기가 되느냐면 여기 전화선 22도 기울기가 49분 29초에 됐다가 약 거의 8초, 9초, 8초 가까이 그냥 그 기울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혹은 올라갔다 내려오든가 뭐 이래야 되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이러는 춤을 춰야 되는데 어, 뭐 이상하죠.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배가 이렇게 1만 톤 되는 배가 이런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그 운동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기울다가 갑자기 멈춘다든가 또는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다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춤을 춘다는 게 이제 사실 물리적으로 거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단히 어려운 얘기죠. 이게 큰 차량이 쓰러질 때 쓰러지다 멈출 수는 없잖아요. 뭐 장난감 같은 거야 조금 쓰러지다가 옆에서 조금만 받쳐주면 멈추겠지만 물질 1만 톤씩 되는 것이 이렇게 갑자기 기울어지다가 멈춘다든가 이런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게 뭔가 어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29초 그리고 36초 내지 37초 요 사이에 이제 사실 기울기가 관찰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차량 블랙박스예요. 복원된 차량 블랙박스에 보면은 이게 시가판 선수 중앙에 있는 거예요. 무슨 용달차 같은 거인가? 뭐 그런 건데 여기 보면은 새 밧줄이 있어요. 새 밧줄이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새 밧줄이 있습니다. 이게 출항 전에는 이쪽에 살짝 보여요. 이쪽에 이 새 밧줄이 이쪽에 이렇게 올가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올가미 오른쪽이 살짝 보입니다. 이 기둥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선을 그으면 이렇게 매달리는 거죠. 그랬다가 이게 보여요. 여기서 어디죠? 여기서 살짝 보입니다. 살짝 보여요.
이게 49분 35초. 49분 35초에 이쪽에 보입니다. 그러다가 49분 38초. 그때 이쪽으로 더 움직여요. 그리고 한 46초, 뭐 이때부터는 이게 이제 막 기울어집니다. 이게 막 움직입니다. 이제 그렇게 기울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차량이 49분 32초, 차량 블랙박스는 한 49분 32초 내지 33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35초쯤, 뭐 약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2초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여기 보이잖아요. 이게 움직였어요. 이쪽 살짝 보였는데 그때 기울기가 12도. 뭐 실제 기울기는 그보다 좀 더 될 수도 있고 더 그런데 가다가 혹시 걸려가지고 좀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35초에 25도, 20도는 아니에요. 35초에 22도는 아닙니다. 35초에. 그리고 이제 38초쯤 되니까 이게 이제 그때 한 밧줄로 보면 한 15도 정도 돼요. 이때가 15도, 37도니까 15도, 16도 뭐 이 정도 됩니다. 물줄기가 뭐 여기 있는데 물줄기 20도다 뭐 이래가지고 요거 때문에 요거로 이제 20도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게 보는 데 따라서 각도가 좀 많이 달라지고 어쨌든 요거 세 밧줄을 봤을 때는 15도에서 뭐 38초 있대 15도에서 20도 사이 요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더 적어요. 그냥 이게 말이 참 이상한 거죠.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면 여기 부분이 12도 정도 되는 기울기가 처음에 관찰이 됐습니다. 이 정도. 그러면은 이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든가 뭐 해서 좀 이게 움직임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리고 이때 무슨 뭐 차량이 막 움직이고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화물이고 뭐고 움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런 제가 지금 그 의문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세 밧줄 기울기 제가 분석 뭐 제가 재봐도 12도에서 15도인데 법영산 분석연구소에서는 뭐 이거를 용역 줘가지고 했어요. 거기서는 15도 정도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2초에서 35초 사이입니다. 15도 여기 갑자기 21도 물에 갔다가 온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한번 제가 그래서 오늘 발표하기 전에 이거 그 유튜브에 있는 거 이제 124차 차참위 전원위원회 발표한 거를 자세히 이제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49분 12초, 49분 12초에 대략 보니까 요래 보면은 요 전화선 기울기가 보이는데 한 7도 정도 됩니다. 그때 12초에 7도, 그래 7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비슷하게 본 거예요, 서로. 저도 봐도 이게 한 7도 정도, 6, 7도, 7도. 오케이. 그런데 여기 이제 21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49분 28초에 보니까 뭐 이 정도면은 17도, 뭐 요거 조금 더 해줘도 한 18도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시간에 이제 21도다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가 여기서는 21도, 여기가 20도. 하여튼 20도에서 뭐 22도 이렇게 봤어요. 약간 좀 높이 잡은 거 좀 크게 잡은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게 영상이잖아요. 이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화면 그대로 각도를 재면 안 돼요. 여기 식탁 그리고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여기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 각도를 재면 이 대각선과 이 선 있죠. 이 재면은 몇 도가 되죠? 이게 45도가 돼야 됩니다. 45도가 되고 그리고 이거는 90도가 돼야 되죠. 여기도 이제 90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 90도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를 실제로 재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57도에 49도. 그럼 합치면 어떻게 되죠? 106도가 됩니다. 90도가 돼야 되는데 16도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여기 이쪽은 57도. 그 대각선 딱 보면 이쪽 45도, 45도 딱 나눠줘야 되는데 이쪽은 57도, 여기는 49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멀어지면 이쪽은 65도, 68도, 57도. 여기는 50도, 64도. 점점
여기 75도 이렇게 돼요. 80도. 그래서 이 화면을 그대로 이렇게 각도를 재는 거는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아주 멀면 먼 데서 이렇게 한 거는 그래도 이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거든요. 이 화면, 이 화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많이 서로 막 달라져서 이렇게 뭐라 그래, 왜곡, 변형 이게 생깁니다. 이게 실제 각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화선, 매점에 있는 전화선은 이제 CCTV 각도상 이쪽에 해당이 돼요. 이쪽에 해당이. 그 각도가 근데 이쪽에 해당이 돼요. 이쪽을 본 거예요. 이쪽을 본 거예요. 실제보다 더 크게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CCTV 위치랑 그리고 여기 선을 연결했고 그쪽에 연결을 해서 뭐 각도가 몇 도 나오느냐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뭐 사인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이제 다시 정확한 각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 직접 재면은 엉뚱한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직접 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보다 이쪽에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 64도로 나오잖아요. 42도, 64도 나오고 여기는 45도, 49도로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이게 30도인데 이게 실제 각도보다 화면이 위에서 이게 이제 내려보는 거거든요. 내려보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실제 각도랑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고려를 하면 여기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기 아마 그래서 내려와야 될 거예요. 내려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전화선 기울기랑 또 제가 이게 KBS에서 차량 블랙박스가 있는데 트윈가판에 있습니다. 마티즈 차량이 작은 차량이 있는데 거기 화면을 보면은 화면이 조금씩 움직여요. 좀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 흔들리는 거죠.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움직여요. 그게 기울기랑 실제 선체 기울기랑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 움직임을 수치로 이렇게 만들어서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뭐 올라가다가 약간 내려오는 듯 하다가 언제 올라가다가 뭐 이쪽으로 하다가 다시 내려오다 다시 이렇게 뭔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몇 도 기울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지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요 시간을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KBS가 분석한 거를 바탕으로 해보니까 여기가 48분 30초에 해당되고 여기가 49분 40초에 해당된다. 여기 49분 26초 여기 쿵 소리 날 텐데 그때 여기쯤 됐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대략 제가 봤을 때는 경사는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제가 이거 옛날에 이제 예측한 겁니다. 예측한 건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49분 40초니까 49분 40초에 한 25도 정도 됐거든요. 40초에 25도 됐으니까 여기를 25도로 놓고 그러면은 대략 뭐 이 정도 된다. 그리고 38 여기가 39초, 38초 이때에는 37초, 6초, 7초 이때 한 18도 뭐 이렇게 대략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 거다라고 제가 이제 예측을 한 거고 근데 실제 모양이 약간 전화선으로 본 게 모양이 좀 비슷해요. 이쪽은 사실 기울기를 애매해요. 보면은 뭐 약간 뭐가 내려왔다 올라가는 이거 비슷해요. 느낌이. 이것도 내려오는. 이거 내려오는 게 참 결정적인데 내려왔다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는 21도는 지금 너무 과도하게 해서 30초에 여기 한 30초쯤에 해당되는데 이 30초라고 하면은 이 30초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튼 공교롭게도 이 전화선 기울기는 확실한 거죠. 기울기가 확실한 거고 이거는 화면 흔들림으로 본 건데 그래서 이거는 부정확한 거 아니냐.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비슷해요.
실제로 배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죠. 다만 실제 기울어진 정도는 요거는 좀 그거보다 작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제 사참위 조사관이나 그 위원들은 뭐 이렇게 해도 어차피 지금 이 모양 자체는 그냥 조타로는 나올 수 없는 거니까 뭐 예력이 되는 거다 이렇게 예력이다 뭐 개입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 부분이 좀 실제랑 다르게 해버리면 이거가 이게 막 모든 게 막 무너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좀 정확하게 해야죠. 배가 이렇게 한 8도 내지 한 10도 정도, 이 정도 기울다가 뭐 다시 8도, 7, 8도로 6, 7도 뭐 이렇게 또 되돌아온다. 이런 거는 보통의 조타에서 아마 잘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걸 겁니다. 뭐 여러 실험도 해봤지만 그냥 보통 뭐 탈을 어느 정도 쓰고 변침을 하면 좀 많이 기울어지면 뭐 7, 8도 이렇게 기울어지다가 뭐 7도 이렇게 되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과도한 조타는 아니고 세월호의 복원성을 한 0.5 정도, 0.45 정도로 봤을 때 한 10도 타각 정도로 돌리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복원성이 1.0 이상 된다 그러면 한 35도 돌려도 이런 정도의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여기서 10도 정도 타각으로 돌리다가 복원성은 나쁘다고 이제 0.45 정도로 전제를 하고 그러면 이제 10도 타각 돌리면 이 정도 되니까 그러다가 뭐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이게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여기서 탈을 10도 하다가 다시 거꾸로 또 중립으로 갔다든가 뭐 이런 얘기죠. 거꾸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지 내려오잖아요. 그냥 계속 가면은 계속 기울어질 텐데. 이 정도에서 다시 이렇게 복원이 됐다는 거는 탈을 거꾸로 돌렸다. 우연으로 돌리다가 다시 좌연으로 돌렸다. 중립으로 갔거나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느냐. 이 정도에서 다시 이렇게 기울려면 이게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인 얘기일 겁니다. 이게 아마 혹시 지금 사참위에서는 저쪽에 네덜란드 가서 모형 실험으로 이런 게 나올 수 있는가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안 나오겠죠. 이렇게 봐도 물론 이제 이거는 외력이 개입됐다라고 하는 거가 이걸 뒷받침하는 건데 어쨌든 그 기울기가 그냥 그렇게 막 그때 그 시간에 그냥 20도 다 막 하고 그래서 한 9초 동안 뭐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뭐 아니면 내려왔다 올라왔다 이런 부분들이 다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비과학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다른 주장들도 잘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거는 그 전화선 기울기 다시 한번 정밀하게 측정하고 영상의 왜곡 현상 이런 거 다 고려해서 그 정밀하게 다시 측정하고 그러면서 사실 이게 뭐랑 또 관련이 있냐면 49분 26초 혹은 49분 28초 이때 쿵소리가 아주 큰 쿵소리가 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쿵쿵쿵 덜거덕 이런 소리들이 막 나는데 한, 그, 한 10여 초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22도라 그러면 혹시라도 좀 쓰러지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뭐 18도, 17도 이래 된다 그러면 사실 쓰러질 게 없어요. 그리고 22도라고 그래도 그렇게 그 정도 콩소리 하면서 쓰러지는 게 차량 블랙박스에도 안 보이는데 그런 게 어디 있겠나 싶어요. 어쨌든 기울기 다시 한번 정밀하게 측정할 거를 요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짧게 그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질문 받고, 그 다음에 혹시 뭐 주장할 내용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분이 질문할 뭐 준비를 하실 동안 잠깐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을 교수님께 이제 질문 형태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도 사실은 그것까지 지금 뭐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선원들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조타를 했고 그다음에 그 조타 각도는 어느 정도였다라고 하는 진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 조타를 했다가 나중에 자연 두 번에 걸쳐서 자연 10도 정도로 돌렸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 행정사에 그 반영이 될 가능성은 없나요? 어, 예, 우선은 아래쪽이라면 이거 KBS에서 분석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이거를 다른 요소를 배제를 하면 여기 약간 내방 경사인가 1도 정도 약간 이제 쪽으로 기울어졌으니까 그래서 혹시 타가 여기쯤에서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로 봐서는 타가 언제 들어갔는지 이쪽은 사실 애매하거든요. 타가 언제 들어갔는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기준점이 어디냐 요거 정확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요거로는 좀 타가 들어간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여기쯤에 타가 들어갔다라고 35초나 47초, 45초 요 사이에 타가 들어갔을 거라고 사실 그 전에는 뭐 여러 항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선원들이 진술한 거는 선원들은 초 단위로는 그거를 잘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되게 어떻게 했다는 건 알지만 초 단위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뭐 그거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요거로 봤을 때는 뭐 배 몰아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 이 정도면 오차라고 볼 수가 없고 실제로 올라갔다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 부분은 여기서 우연타를 했다가 다시 중립으로 오거나 다시 자연 타를 돌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는 뭐 중립으로 왔을 아니면 타가 계속 뭐 예를 들면 10도를 계속 타를 틀어도 계속 최대 값이 됐다가 여기서 최대가 되는 거죠. 최대가 되면 약간 복원하거든요. 약간 올라오거든요. 뭐 그런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 다소 애매한데 이렇게 떨어진 거로 봐서는 타를 우연타를 했다가 실제로 그 자연타를 한 거 아닌가. 천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요쯤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정도 같아요. 네. 여기 뭐 여기 선장님도 계시니까 이쪽에서 대답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쿵소리 난 시간이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쿵소리 난 시간이 49분 26초, 28초 요 사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 기울기가 25도 미만이죠. 한참 미만이죠. 여기로 봐도 이거로 예. 봐도 28초면 이제 이게 20도 그리고 26초면 18도 그렇게 됩니다. 18도 정도 되는가요? 네, 18도 이거로 봤을 때 18도에서 20도. 그러면 크리소에서 분석한 걸로 봤을 때는 18도 정도 되면 그때 이제 화물 이동은 전혀 안 된다. 크리소에서도 그렇게 분석해 놓은 것을 본 일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건 화물 이동의 소리가 아니라고 결론을 거의 지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제 생각 저도 사실 20도 정도 기울기로는 그런 콩소리 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간에 시가판 보면 전혀 움직임이 없거든요. 진짜 움직임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쪽에 이게 이제 브룩스벨이죠. 그냥 뭐 18도, 20도에도 준다. 저기 움직인다. 디가판에서 제일 유력한 게 철근이 무너졌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게 쿵소리 났을 거다. 이러면서 소설을 쓰고 그러면서 아예 그냥 그거를 정해버려요. 기갑판 자기 검토를 해봤는데 기갑판에 철근이 틀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소리다. 이렇게 이제 정해버려요.
그리고 그걸 내인설 이렇게들이 이인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26도, 28도에 처음에는 18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점점 올려가지고 지금 이제 20도까지 막 올리고 이러는 거죠. 그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를 자꾸 이 기울기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설사 18도, 20도라고 하더라도 뭐, 이제 뭐 진열대에 있는 뭐 이런 술병이나 뭐 이런 병 이런 거나 움직이지, 그 어느 정도는 고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철근 같은 경우 그 철근 옆에 큰 트레일러 있잖아요. 그래서 큰 트레일러가 있어요. 그래서 철근이 무너져도 그냥 트레일러 바퀴에 그냥 다 걸려요. 그런데 무슨 그렇게 큰 소리가 난다고 그러는 건지, 그 철근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정말 열이 받아요. 그 사람들이 또 하나 인용하는 게 있어요. 근데 실험을 해보면은 컨테이너 22도에서 기울고, 뭐 자동차는 30도가 넘어야 기울고, 그죠? 실험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험 결과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하나 뭐가 있냐면은 컨테이너가 18도에서 컨테이너가 움직였다는 보고서가 있다. 뭐 이런 거를 대요. 자기네들이 실험해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옛날에 뭐가 쓰러졌는데 그때 기울기가 15도 정도 됐는데 그때 뭐 저기 컨테이너가 조금 움직였다. 사고 당시 그 기억 가지고 막 증언한 걸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15도, 20도도 막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험해보면 안 되죠. 여기 기울기가 만약에 15도 정도다. 그러면 정말 49분 26초를 26도에서 28초의 쿵소리를 그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확 올린 거야. 그 내인설이 이제 사실 기울기를 그때 26초 때, 26초 때 20도다. 그렇게 그 전에 이제 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뭐 조금씩 늘어가 18도였나? 18도에다 조금씩 늘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뭐 됐다 이렇게 하고 그 옛날에 보고서를 썼었어요. 내인들이. 근데 이제 이 전화선이 나오는데 거기 안 맞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쿵소리 때문에, 그죠? 쿵소리를 설명하려면 최소한 20도도 사실 부족하죠. 20도도 부족한데 그 이상 맞추기, 그 이상은 20도, 23도, 25도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뭐 말이 안 되니까 제가 억지로 그냥 20도 이렇게 맞추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쪽을 20도로 해버리니까 20도에서 21도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기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퇴사스키. 그러니까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한 15도 정도 된다. 15도 정도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뭐 어떻게 해서 여기 가잖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여기를 20도로 해버리니까 여기랑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쪽도 자꾸 올리려고 그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약간의 뭐 완만한 게 나올 수는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난번에 행동요 모델링을 했듯이 네. 그 전화선 기울기도 각 CCTV 영상 각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컴퓨터 모델링을 해서 이거를 다시 측정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요? 예, 예. 컴퓨터 모델링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거를 어디다 이렇게 벽에다가 뭐 줄을 매달아 가지고 기울여 보고 그거를 지금 현재 CCTV가 있는 방향에서 촬영을 해보면 예. 더 정확해요.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그럼 어쨌건 이거를 사참위가 다시 재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동시에 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전화선 기울기 영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개를 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 강대식입니다. 제가 그 방금 김감욱 교수님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카메라 왜곡에 관련돼 갖고 지금 위치로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은
약간 그 왼쪽 위쪽에 CCTV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CCTV라는 것은 사람 키보다 높게 있어야 걸리지 않게 CCTV가 설치해. 여기에 네.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려다보는 각도하고 실제 네. 저 인터폰에서 밑으로 달린 줄하고 예, 각도가 상당한 하참에서도 그냥 이 영상만 보고 캡처해가지고 그 각도를 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실험을 해서 그 인터폰에 내려가 있는 전화선을 실험할 때는 정확히 측정하고 그다음에 카메라에 나타나는 각도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검증을 사참위에다가 부탁하는 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해시본에서도 전에 그 조사를 했던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컨테이너가 일반 배바닥에 적재되어 있을 때 그 기울었을 때 밀리는 각도 같은 거는 이미 다 그 조사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각도에 맞추느라고 지금 49분 29초 그때를 한 21도에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저도 그런 좀 의문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그 뭐 21도가 됐든 또는 뭐 18도가 됐든 정확히 그 각도를 우선 측정해서 거기에 맞춰보는 게 좀 우선 돼야 될 거라는 그런 좀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중인데요. 이제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지금 세월호 안에 있던 CCTV도 제가 조금 같은 모델로 이렇게 중고를 하나 이제 구매를 해놨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게 복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인터폰의 전기줄의 이제 뻣뻣함이 얼마만큼 뻣뻣하느냐에 따라서 이 각도가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 상황을 이렇게 재현을 해서 이제 각도를 기울었을 때 몇 도에서 얼마만큼 기울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테스트해 볼 필요도 있고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똑같이 재현하려면 카메라도 하나 이제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 구매는 해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그 세팅이 필요하다 할 때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좀 이런 것도 같이 지원해서 같이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선체조사위원회 그 보고서를 다 보니까 법영상 연구소와 그 KBS 영상 분석 팀에서 그 쇠사슬 기울기를 분석해 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모두가 8시 49분 37초 8초 때는 모두 18도로 표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참위는 적어도 22도로 이걸 무려 4도씩이나 올린 상태인데 이게 정확한 어떤 그 새로 분석해서 그 나온 결과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이것 또한 그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오늘 저는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실까 사참위가 전화선 기울기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이건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성과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뭐 카메라의 앵글 상의 어떤 왜곡이나 이런 것들까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역시 교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일반인은 뭔가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는 정도인데 그거를 정확한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 그 방법적인 것 또한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 저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참위가 보다 더 개방적으로 자료도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저는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도 정확히 아는 것이 자신감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참위가 저는 열린 마음으로 교수님과 저희 세진이의 강연을 잘 경청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만나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무튼 그 교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기 참여해 주신 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